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시장 큰 변동사항 없이 고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최근 서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매도해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던 서클을 놓쳐서 안타까우신 분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테슬라처럼 서클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리플의 초창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14년 이메일이 나왔는데, 기술 저널리스트 레오첼 베일리와 제프리 클리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리플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빨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리플의 아이디어는 비트코인이 나왔던 2009년보다 더 빨랐던 2004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크립토라는 말도 없었고, 그 당시 부르던 것이 디지털 지불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 없이 신뢰 기반으로 가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됐는데, 라이거 퍼거라는 개발자가 만든 리플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 2004년 이미 리플페이가 중앙은행 없는 송금이라는 생각을 실현한 것이었다라고 이 이메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리프는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앞섰지만 그저 흉내낸 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수학적 채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빠르고 개인적인 거래 시스템을 추구했다라고 설명하면서, XRP의 시작은 2011년 제드 맥컬립이 데이비드 슈왈츠와 아서 브리또와 손잡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XRP 레저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뒤 2012년 마침내 라이거 퍼거에 이어서 이 제드 맥컬립이 지금의 XRP의 초창기 이름은 뉴코인입니다. 이 뉴코인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거기서 다시 이름을 바꿔서 오픈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플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의 리플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XRP는 2012년 런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1000억 개가 생성이 되고 그 중에 80억 개는 회사 리플에 기부가 되고 9.5억 개는 제드 맥컬립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SEC 의장인 폴 애킨스 이야기입니다. 폴 애킨스가 보시면은 룰 15C 3-3이라는 규정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고객 자산에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 예치금 계산을 주 1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조항인데, 일단 운영 부담을 위해서 연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규정은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브로커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규정 연기 소식에도 시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냈고 오히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SEC 결정은 직접적인 투자 역량보다는 제도적인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 있고, 특히 증권성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브로커들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SEC 소식은 ETF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 이 크립토 ETF의 물리적 교환, 다시 말해서 현물 인출 방식을 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SEC에서 헤스터 피어스에 의해서 나온 말인데, 최근 패널 토론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크립토 ETF에서 현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이는 현금 대신에 크립토 자체를 주고받는 ETF 매수 판매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도입되게 된다면 ETF 시장 구조 자체가 변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현금 기반 거래가 아닌 실물 크립토 기반의 수급 체계가 들어오고 ETF 자체가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골드 ETF도 처음에는 현금 기반이었다가 인카인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유동성과 거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구조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대출에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FHFA라고 불리우는 주택금융청인데 일부 크립토를 모기지 주택대출 리스크 평가에 포함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크립토 자산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첫 사례라고 합니다. 미국 주택금융 역사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조건부는 있습니다. 미국 내 규제된 거래소에 코인, 크립토가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담보나 보유 자산으로만 인정받아야 된다는데 이런 조건이면 집을 살 때 대출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메이 그리고 프레디 맥은 이제 시세 변동성과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새로운 내부 평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평가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크립토만 보유해도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